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진짜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뉴스 이외에 뭐 다른 뭐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들은 지금은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또 조만간 제가 또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또 매일같이 브이로그 같은 영상들 이렇게 쫙쫙 또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 그리고 뭐 구독 혹시 안 하셨다면은 구독까지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알렉스 머독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BBC 뉴스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이 알렉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받았는데 라이프 센텐스, 그러니까 종신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알렉스 머독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가문 있지 않습니까? 머독의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라고 해요. 여기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3대에 걸쳐가지고 한 86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검사장을 맡은 굉장히 유명한 이 가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런 패밀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렉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와이프랑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까지 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는 일이 있었다. 한 2년 전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이런 또 범죄 같은 그런 일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살해를 당한 이 알렉스 머독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예전에 술 처먹고 이 보트 있지 않습니까? 보트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보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운전을 또 잘못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술 처먹고 운전했으면 뭐 말 다 했죠.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 머독 가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가정부 한 명이 계단에서 이렇게 또 떨어졌나 해가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깨림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다가 이 머독 가문이 횡령 있지 않습니까? 횡령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머독 이 가문이라는 이 패밀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신망도 받고 사람들이 또 부러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떠받쳐주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실상을 까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더러운 가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 AP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AP 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머독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알렉스 머독은 이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를 이렇게 살해를 한 혐의로 이제 라이프 센텐스 종신형을 받았는데, 끝까지 자신은 결백을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배심원들은 이거 아니다. 지금 증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FBI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정황적인 이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하게 이 알렉스 머독이 자신의 와이프랑 그리고 아들을 살해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문인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 따위 안 봐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명백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명백한 중죄다, 심각한 죄다라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때려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부정부패가 조금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를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청렴한 국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에서도 지금 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뉴스 채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알렉스 머독에 대한 뉴스가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네, 가장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에서도 알렉스 머덕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죄를 뉘우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라이프 센텐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살해 현장에 자신은 없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CCTV에 뭐 찍혔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현장에 있었었다라는 게 이렇게 또 증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들이 이렇게 또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정황상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죽인 게 맞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알렉스 머덕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더블 머더, 그러니까 자신의 와이프랑 아들을 이렇게 또 살해를 해가지고 종신형을 받았다. 이렇듯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이 뉴스를 가장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도배하다시피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뉴욕 포스트에서도 이 머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듯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알렉스 머덕에 대한 뉴스였고요. 3대째 뭐 검사장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 가문이 증조 할아버지, 뭐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빠 모두 다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알렉스 머덕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해를 한 이유도 자신한테 좀 이제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살해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왔는데 내 아들하고 그리고 내 와이프가 이렇게 또 살해를 당한 채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9/11에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엄청나게 파렴치한 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미친놈이네요. 자신의 아들하고, 아들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또 와이프까지 이렇게 또 죽여가지고 사회적인 이렇게 또 파장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모든 정황상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엄청난 뉴스라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알렉스 머덕이라는 사람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미국에 있는 뉴스 전체에서 이렇게 다 도배하다시피 하나 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지금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바흐무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포격 같은 거 그리고 이 공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흐무트에서 이제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마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바흐무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흐무트가 러시아한테 함락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그너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 용병 그룹, 러시아의 이 용병 그룹인 이 와그너 그룹의 이 수장이 나와가지고 바흐무트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모두 다 이렇게 서라운드를 한 상태이다. 그리고 오늘 또 어마무시한 이 포격을 쏟아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와그너 그룹 수장이 나와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흐무트는 이제 뭐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 빨리 너네 우크라이나 병력 빼라 라고 이제 최후 통첩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1년하고도 지금 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링컨 장관이 이 러시아 외무장관이랑 이 G20에서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G20에서 이렇게 만난 다음에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빨리 이 전쟁 끝내라. 빨리 끝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러시아로 또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러시아 외무장관은 협상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맞받아치고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뭐 별다른 얘기 없이 이렇게 또 끝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G20 외무장관들끼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공동 성명은 내지 않고 끝냈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미국 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이 러시아 편에
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은 없이 이렇게 또 끝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로부터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기를 생산을 하는 곳은 바로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이 에어버스 그리고 이 보잉에서 가장 많은 여객기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방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으로부터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이런 여객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보잉이나 이런 에어버스나 지금 부속품들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정비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 있는 여객기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 있는 여객기들은 비상 착륙을 하는 등, 아니면은 이렇게 착륙을 하다가 좀 불안한 착륙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빨리 러시아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너네 친구들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중국 여객기 지금 만들더라고요. 중국 여객기 만들어가지고 이 중국 여객기 이렇게 또 타고 다니다가 많은 추락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바흐무트가 지금 이렇게 서라운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어마무시한 포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프라이데이에 러시아에서는 최후 통첩을 지금 계속 날리고 있다. 너네도 빨리 빠져라. 바흐무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흐무트를 본다고 하면은 6개월째 계속해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째 계속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바흐무트를 뺏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벌써 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러시아가 이 바흐무트를 이제 곧 함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가장 큰 러시아의 승리일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6개월 만에 가장 큰, 러시아의 가장 큰 승리가 또 바흐무트라고 하니까 이것은 벌써 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푸틴 또래 새끼 꺼져라.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땅,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곳이 벌써 점령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러시아인으로 등록을 해라 라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제 푸시를,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한다고 합니다. 야, 이 러시아 새끼들 진짜 이 너무나 화가 나고요. 진짜 나라를 빼앗긴 그런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또 헤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 한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또 이렇게 먹은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제 학교들에서는 이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일본말만 쓰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옛날 한국의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이고 이제 러시아가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요. 러시아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역사에 가장 나쁜 놈으로 이렇게 남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여기 이 LA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총알 기차가 있거든요. 총알 기차는 지금은 없고 총알 기차를 이제 만든다라고 어마무시하게 계속해가지고 뉴스에 몇 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이 건설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설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 렌초 쿠카몬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렌초 쿠카몬가에서부터 라스베가스로 고속열차, 총알 열차라고도 하죠. 블랙 트레인이 이렇게 건설이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기차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차역을 본다고 하면은 렌초 쿠카몬가 있고 애플밸리에 있고 뭐 빅토빌에 있나?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건너간다고
합니다. 빨리 이 기차 열차, 이 총알 열차가 건설이 돼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열차, 이 총알 열차에 들어가는 이 총 건설 이 비용을 본다고 하면은 10 빌리언 달러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10 빌리언 달러.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총알 열차, 드디어 건설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총알 열차 몇 년 뒤에는 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버지니아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의 아마존 헤드쿼터 두 번째 거를 여기 지으려고 한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마존에서 해고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버지니아에 있는 이 헤드쿼터 건설 현장이 지금 멈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CNBC 뉴스에서도 지금 이 건설 현장이 멈췄다 라는 뉴스를 지금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헤드쿼터 두 번째, 버지니아에서 짓고 있는 이런 두 번째 헤드쿼터가 이제 멈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주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이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모기지율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율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집을 벌써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적은 레이스로 뭐 3%로 이렇게 사지 않았습니까? 3% 아래로도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3%로 이제 락이 된 모기지율이 이렇게 락이 된 이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왜냐하면은 이 3%의 모기지율을 잃을까봐 집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꼭 가야 하지만, 그런데 웬만하면은 지금 이사를 가지 않고 그냥 집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급으로 이렇게 모기지율을 이제 리파이낸스를 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내려갔었을 때 주변에 본다고 하면은 3% 아래로 2점 몇 %로도 이렇게 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갸 부럽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팔려고 한다고 해요. 꼭 필요하면 팔겠지만 웬만하면 팔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2012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을 대비를 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이 경제 충격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이 리만 브라더스 이 사태 이후로 집값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서 2011년도까지 집값이 내려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2012년부터 이렇게 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처음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이후 2012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집값이 전년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집값 내려가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갈 거라고는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달라스에 있는 연은 총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값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마도 20% 이상 빠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올해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집값이 대략 한 4.5% 정도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빠져가지고 집값이 20%대까지도 이제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맥시멈으로 보는 게 그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집값 오른 거 다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올해는 웬만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또 반등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할 때쯤 사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당연히 그게 언젠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네, 집을 사셔야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 국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던 바람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국채율이 지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이 된과 동시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 다우존스를 본다고 하면은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P 500은 0.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 거의 1%, 0.9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가 조금 안정이 되지 않나. 뭐 엄청나게 기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기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주식의 이 빛은 봄날은 언제 올려는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중순 이후로 올해 말쯤에는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제 5월달 중으로 이제 이 비상사태를 끝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주식시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안정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츰차츰 잘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미국의 현재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한 10,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억 538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총 수는 11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잡히게 되고 끝났다라는 그런 이렇게 미국 정부 측에서 이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잘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주식시장을 또 잠깐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뜨겁고 그리고 이 고용시장이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아마도 당분간 계속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는 그런 이유는 이 고용시장이 계속 뜨겁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뜨겁다고 하면은 금리는 아마도 이렇게 좀 더 높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멕시코에 있는 누에보 레온, 몬테레이에 있는 이 누에보 레온이라고 하나, 이 누에보 레온이라는 곳에다가 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누에보 레온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보다 70%나 더 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는 테슬라의 전기 차량들은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이 1월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월 달에는 거의 100%급 올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미 군단들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특히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개미 투자 군단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딱 2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1월달하고 2월달에 이 개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한 이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순매수세를 하게 되면서 요번 딱 2달 만에 작년에 그 매수세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 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하루 평균 순매수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공략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들의 가격을 엄청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10,000 이상 내리고 거기에다가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20,000 이상이나 깎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문량이 지금 뭐 미국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 테슬라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전 세계 1위 이 부자에 다시 등극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이렇게 탈환을 함과 동시에 단 이틀 만에 다시 2위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 이 투자자들의 이제 날에 이 행사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새로운 모델을 단 한 대도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 대신에 일론 머스크는 기가 팩토리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만드는데 원가를 절반 정도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실망을 하게 되면서 주식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2위로 물러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리플 A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거든요. 이 트리플 A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인들 중에 한 68% 정도는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이 사고를 좀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뉴스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들에 대한 두려움이 한 13%가 오르게 되면서 한 68% 정도는 미국인들 중에 한 68% 정도는 자율주행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오토파일럿 있지 않습니까? 오토파일럿을 안 쓰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오토파일럿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는다. 자율주행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전기차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 좀 나이가 많이 좀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렇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이 챗 GPT를 이용을 한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앱들에 대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지금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챗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필터링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시다시피 좀 나쁜 그런 질문들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질문들을 한다고 하면은 필터링이 거의 없이 나오다 보니까 17세 이하의 이런 미성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성년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챗 GPT를 이용을 하는 그런 앱들은 필터링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퇴출을 지금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챗 GPT가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 챗 GPT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들도 지금 모두 다 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지금 애플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이런 챗 GPT는 미성년자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난리라고 하는데요. 실버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실버게이트 이 캐피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는 곳인가 봐요. 여기에서 뱅크런이 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실버게이트에 이렇게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 싶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실버게이트에 이제 저금을 해둔 그런 돈을 모두 다 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제부터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렇게 실버 캐피털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5% 바로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22,000달러대를 지금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악재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 롤러코스터장이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 요즘 들어가지고 이 주식시장과는 진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무서운 것 같고요. 진짜 여기 이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이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어느 한 남성이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고 그리고 코도 이렇게 또 세척을 하잖아요. 네, 코를 이렇게 또 세척을 했는데 와, 근데 수돗물로 이렇게 코를 세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바 있지 않습니까? 뇌를 파먹는 그 아메바, 기생충이라고 하나? 네, 이 아메바가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이 아메바, 뇌를 파먹는 이런 이 아메바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간혹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메바에 감염이 되는 사례는 이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에서 놀다가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 코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돗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이제 코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아메바에 감염이 된다?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플로리다에서는 수돗물로 코를 헹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방침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플로리다에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세수를 하실 때 코를 막고 세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세수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테네시 주에서는 이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래그 쇼를 금지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드래그 쇼가 뭔지 하고 보니까 드래그 쇼라고 하는 것은 성별과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남자가 이제 여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외설적인 그런 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또 드래그 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좀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이런 외설적인 오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드래그 쇼를 이렇게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여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야시시하게 남자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트랜스젠더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야외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테네시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적발될 시에 최대 6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미국 전역으로 금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분명히 외설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빨리 전주로 이런 것들은 잘 퍼져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재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이 대선에 나온다라고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나오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렇게 비슷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선거 스타일이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드디어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선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이 하원 윤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뉴욕 의원인 이 센토스 있지 않습니까? 이 센토스에 대한 검사를 시작을 했다, 조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진작에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센토스라는 이 또라이 새끼가 가짜 허위 경력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드디어 이 하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자식이 쫓겨날 나는 이제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빨리 좀 이런 놈들은 쫓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안 쓰는, 사람들이 가장 안 쓰는 제품들을 본다고 하면은,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무엇인지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먹는 거, 의식주는 그러니까 먹는 거, 의식주, 이게 먹는 거하고 그리고 이 주거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의상, 옷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옷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자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의 이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갑을 계속 닫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었던 이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이 옷가게를 문을 닫았는데 이 옷가게를 문 닫은 게 신의 한 수였구나. 정말 잘 닫았구나. 만약에 제가 이 옷가게를 매니팩처하고 홀세일을 했거든요. 여성 옷가게. 이 여성 옷가게를 만약에 계속 끌고 나갔다고 하면은 진작에 망하지 않았을까, 집도 다 팔리고 진작에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도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백수 생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가 뭐 어마무시하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산간 지역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세미티 있지 않습니까?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지금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 아닌 진짜 어마무시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요세미티에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인데 재개장은 지금 무기한 연장을 한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요세미티 아시다시피 제가 자주 갔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이 또 요세미티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이 뉴스가 또 보이니까 또 눈길이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멕시코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넘어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맺은 무슨 조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 좀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와가지고 캐나다로 뉴욕을 통해 가지고 뉴욕에서 캐나다로 어마무시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3년 새에 난민들, 이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난민들이 지금 2배 이상이나 늘었다라고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미국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불법 난민들 이렇게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조치 좀 취해달라라고 캐나다에서는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멕시코에서 엄청난 난민들,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멕시코한테 얘기하고 캐나다는 미국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만에 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비만을 치료를 하는 그런 약이 이제 올해부터 좀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는 2035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 대략 한 10년 뒤에 한 10년 뒤쯤이면은 이 지구 전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비만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비만이 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한 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뚱뚱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걸음걸이도 느리고 일도 느리고 그리고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질병 같은 것을 또 얻는다고 하면은 보험금으로나 그런 것들이 치료비로 또 어마무시하게 또 나가거든요. 뚱돼지가 된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이런 병이 잘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치료비로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런 층들은 당연히 저소득 국가들이라고 하네요. 저소득 국가들 그리고 미성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층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거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만이 될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만을 치료를 하는 그런 약이 실제로 있는데 진짜로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아마도 올해부터는 이 비만 치료제들이 좀 잘 이렇게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뭐 매일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매일 이렇게 뭐 맞아야 되나, 뭐 그런다고 하는데 한 달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1,200. 한 달에 $1,200나
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게 뭐 복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약을 매일같이 복용을 한다고 하면은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입맛이 떨어지면서 체중 감량이 평균적으로 15% 이상 이렇게 감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탤런트들, 뭐 셀레브리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쓴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00달러씩 내면서 약을 먹어가지고 살을 뺀다. 아, 그거는 좀 지금은 우리들이 사용을 하지,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냥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약 안 쓰고 살 빼는 게 최고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건강에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약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약을 끊는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살이 오른다고 하네요. 포동포동. 그래가지고 이 약을 한번 쓴다고 하면은 쭉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최고지 않나. 여러분들 혹시 한 달에 한 1,200달러 정도 버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은 1,200달러 정도 버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너무나 춥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해가지고 이불 속에 있다 보니까 살이 어쩔 수 없이 찌게 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한 5파운드 정도 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운동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어트 생각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아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자랑스러운 이 BTS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보이그룹인 BTS의 이 지민 있지 않습니까? 지민이 이 티파니 앤 코에 이런 액세서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티파니 앤 코에 홍보 대사로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 한국의 이 K-팝의 그 엄청나게 유명한 이런 뭐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분들이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 계속 이렇게 뽑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제니 있지 않습니까? 블랙핑크의 제니가 굉장히 많은 광고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광고 사진 모델로, 표지 모델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런 K-컬처의 파워를 이렇게 또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BTS 지민 축하드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허블 만원경이라고 아시죠? 허블 우주 만원경이라고 우주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우주를 이렇게 찍는 이 허블 만원경이 지구 밖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찍는데, 그런데 이 허블 만원경이 지금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공위성들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저 궤도로 도는 이 인공위성들, 조그만 인공위성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늘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이 인공위성들 때문에 허블 만원경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인공위성들이 계속 지나다녀가지고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밖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아직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리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들도 어떻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 이 열차가 정면 충돌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분명한 인재였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참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사이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 있는 시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차 사고가 난 뒤로 이제 바로 나왔었을 때는 사망자들 수가 한 36명에서 한 4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사망자들의 수는 더 늘어가지고 56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재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인니 있지 않습니까? 이 인니에서 국가가 운영을 하는 이 연료 저장소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1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나이지리아 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연료 탱크를 싣고 가는 이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럭에서 이렇게 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멈췄었다고 하네요. 멈춰 있는데, 그런데 이곳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런 아프리카 이런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는 이런 연료 이런 자동차들이 멈춰 있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연료를, 이 기름을 이렇게 훔쳐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이 원유 차량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12명이나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야, 이런 기름을 이렇게 훔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보였거든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은 학습 부족이 좀 굉장히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한 중국 업체가 이 콜롬비아에서 이 석유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사업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곳에다가 이 중국 업체가 공장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이 마을들의 인프라스트럭처, 뭐 도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깔아준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콜롬비아, 네, 이 콜롬비아 경찰들이랑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 대치 중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치 중에 있다가 시민들 중에 또 과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격한 사람이 마체테, 엄청나게 커다란 그 칼 있지 않습니까? 칼로 경찰 한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 경찰들은 총을 발포를 하는 바람에, 네, 이 시민들을 한 명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중국은 진짜 민폐 국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네, 석유 시추를 이렇게 또 하려고 또 공장을 짓다가 또 이렇게 또 헛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또 구라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민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중국이 시추를 하는 이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다가, 네, 이 콜롬비아 사람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예, 경찰들이랑 이 시민들이랑 싸워가지고 한 명씩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 이 중국이 껴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의 이 룰라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룰라 대통령 전에 있었던 이 보우소나로, 이 또라이 새끼 있지 않습니까? 이 보우소나로가 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부자들을 이렇게 위한 정책들만 많고, 이 빈곤층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보우소나로가 있었을 때는 이 아마존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축구장 넓이에 아마존이 계속해가지고 벌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드디어 막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룰라 대통령이 이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룰라 대통령이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서가지고 이 전쟁을 빨리 멈춰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지금 중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 라고 이렇게 룰라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가지고 이 보우소나로 이 전 브라질 대통령은 지금 아직도 플로리다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플로리다에 있고, 그리고 이 브라질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만 내뱉어 놓고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우소나로 이 대통령 빨리 브라질로 가가지고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밀 있지 않습니까? 밀을 재배를 할 때 유전자 조작을 이용을 한 밀을 이제 허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밭들에서 비를 제대로 맞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물이 조금만 있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밀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 그것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승인을 해줘가지고 브라질에서는 이 유전자 조작이 된 밀가루, 밀이죠. 밀을 이제 재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는 누구냐? 이 유전자 조작이 된 이 밀을 재배를 시작을 한 첫 번째 나라는 누구냐라고 보니까
아르헨티나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내리던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을 계속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조작에 대한 물이 조금만 있어도 잘 자라는 그런 밀을 이제 재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 브라질에서는 웬만하면 밀가루는 이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좀 지켜보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르헨티나 이 끝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띠아라 델 푸에고라고 해가지고 포클랜드라고 하죠. 영국령인 이 포클랜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국이 이 땅을 지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파렴치한 이 영국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이거든요. 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 바로 옆에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독도를 지금 일본이 뭐 일본 땅이라고 계속 이렇게 울릉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한국 땅이거든요. 한국 땅인데 그런데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이 띠아라 델 푸에고 이 포클랜드 영을 영국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장을 해가지고 예전에 이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죠. 여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처참히 깨지는 바람에 여기가 그냥 영국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아르헨티나가 지금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다시 이 포클랜드형 이 띠아라 델 푸에고를 다시 아르헨티나 영토로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80년대인가 그때 영국이랑 싸워가지고 조 터졌거든요. 조 터져가지고 다시는 이 포클랜드에 대해 가지고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이 IMF에서 이제 돈을 빌리고 디폴트가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포클랜드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굉장히 좀 희한하네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 한번 놀러 가고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당연히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쁘겠지만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의 적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놀러 가고 싶긴 한데 막상 또 가려니까 좀 부담이 되긴 되더라고요. 이 비행기 값이 미국에서 이 비행기로 아르헨티나 가는데 거의 한 900달러, 한 1000달러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 값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가지는 못하겠다.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싸다고 한들 뭐 1000달러어치 미국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